안녕하세요. 최준용 손해장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일입니다. 앞서 제가 짧게 교통사고 사망인 경우에 이제 보험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산정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가 썼던 보고서나 그 다음에 이제 약관대로 하지 않는다 산정 이렇게 보험회사 약관에는 이제 위자료라든지 뭐 장례비는 소송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요런 월 평균 소득이라든가 요런 호프만 계수는 똑같지만 이제 위자료에서 차이가 있고 또 실제로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갭 차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65세 이상 이제 고령인 경우에는 이제 위자료가 3천 정도 차이 나는 게 이게 눈으로 봐도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요? 예? 보험사에서 이렇게 주는 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위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시거나 상담을 드려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산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앞서 보시면 되고요. 그 제주도에서 이렇게 여행하시는 분들이 렌트카를 많이 이제 탑니다. 정말 많이 문의 주시고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제가 처리했던 사고 중에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사망 사고. 근데 요게 이제 비슷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 단독 사고로 이제 그 렌트카는 왜 사고가 많이 나냐면 이제 자기 차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시동을 켜놓고도 이제 시동 켰는지를 몰라요. 워낙 그 소음이나 이런 게 전기차나 이런 건 너무 부드럽고 또 이제 뭡니까 휘발유나 경유로 가는 게 아니라서 그만큼 되게 정숙하고 소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못 이제 브레이크를 떼거나 악셀 밟아버리면 갑자기 사람을 이제 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지리적인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교통사고 단독 사고로 음주는 아니었어요. 다행히 이제 젊은 분들이 둘이서 이제 기분 내고 타고 다니다가 옆에 동승했던 친구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가 자꾸 그 동승경이나 여러 가지 뭐 비용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니까 이 유족들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꾸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그래서 이제 의뢰가 들어왔던 사건인데 당연히 제가 이제 실제로 예전에 이게 이제 조금 뭐라고 그랬나 스캔이 잘 안 돼 갖고 결국엔 이거예요. 비용, 렌트 비용이라든가 주유 비용이 누가 했냐. 보통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빌리신 분이 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제 경비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막 계좌로 이체 받잖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요 이제 렌트를 이제 돈을 이제 해서 총무가 있잖아. 총무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총무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면허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럼 면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돈만 관리를 하는 거지. 자기가 실제 운전이나 운행이나 이런 거 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 사례가 총무가 옆에 타다가 갑자기 운전면허 있는 친구가 잘못 운전해서 사망했다. 그러면 비용은 누가 냈죠? 전적인 비용은 다 그 총무가 됐잖아요. 옆에 동승한 비용이. 이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왜? 그 운전한 애가 모든 임차 비용이라든가 당연히 이제 돈 내고 계산하는 거는 임차인한테 다 몰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행에 관련된 거. 특히나 이제 그 기름값. 예? 근데 뭐 그 밥을 같이 먹었는데요. 누가 돈을 밥값을 계산했는데요. 이거는 하등 쓸데없는 거예요. 왜 차를 벗어나서 그냥 배고파서 본인들 배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보험사 이렇게 한 가지 않아요. 이 차에 대해서 누가 렌트를 하고 이 차를 움직이게끔 특히나 기름값을 누가 계산했는지 이 두 가지만 봅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용 자가용이라면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누구 거니 차주 거겠죠. 차 운전한 사람이 보통 자기 차 아니면은 뭐 부모님 차든 어쨌든 간에 개인용 자가용은 소유주가 명확해요. 소유주가. 그래서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예.
근데 렌트카는 이게 소유가 렌트 회사 거면 회사 거. 예.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판례에서도 뭡니까? 함께 여행 중에 렌트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한 자신이 운전하다가 트럭과 충돌해서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 옆에 동승에서 탄 사람들이 렌트카 회사 관계에 있어서의 운행 지배와 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 보통은 이제 운전자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왜? 자기 소유의 차를 타고 가서 운전해서 사고 나서 옆에 동승한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원래는 그 소유주가 물어줘야 되는 건데 이걸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이 배상 책임으로 대신 물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렌트카죠, 렌트카. 예. 그럼 렌트카가 물어줘야 되는데 이 피해자들이 뭐예요? 렌트카와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예? 무슨 소리냐면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가해자라는 소리예요. 옆에 탑승하신 분이.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차를 빌려서 누구의 소유 렌트카의 그 차량을 다른 놈이 빌려왔고 내가 기름값을 옆에 댔어. 그러면 같이 합심해서 그 차를 운행하게끔 만든 거잖아요. 그죠? 운전은 운전자가 하고 운전자 그 차량이 아니에요. 개인 자가용이 아니라 렌트 회사 차를 빌려와서 운전자는 운전을 했고 옆에 동승자는 기름값을 댄 거죠. 예, 그래서 완벽하게 둘이서 공모를 해서 합동을 해서 그 차를 운행하게 만들었고 잘못은 운전자가 더 크일지언정 그거를 기름을 넣어갖고 굴리게 만든 옆에 피해자도 똑같이 운전자랑 똑같은 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 돼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렌트카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운전자한테 개인적으로 뭐 물어달라 하든 뭐 알아서 하시고 결국에는 뭡니까? 보험에 있어서는 처리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보험에 있어서는. 왜? 니들이 내 차 빌려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알아서 다 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보상을 받으려면 어때요? 나는 그냥 옆에 통숙만 했어. 그 운전하는 애가 빌리고 기름 대고 알아서 운행 다 하고 나는 그냥 옆에 따라가기만 했어. 물론 이제 동승했기 때문에 호의 동승에 대한 감액은 있을지언정 아예 보상이 안 되거나 그렇진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보험사가 뭐라고요? 돈 안 주려고 물어본 거예요. 예. 그래서 눈치를 탁 까셔서 바로 연락이 오셔갖고 이렇게 경비 비용 소요라든가 사전에 미리 다 제가 확인을 했고 무사히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되게 부모님 걱정하시더라고. 이거 같이 돈 모아갖고 갔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되죠. 문제가 돼. 그래서 이제 뭐 좀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기름값을 냈는지 진짜 밥값을 낸 건지 거기서 한번 말 잘못하고 보험회사 만나갖고 이게 핀트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훅 갈 수 있는 거예요. 보험 처리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렌트카나 본인 자가용이 아니잖아요. 빌려온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옆에 동승하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뒷좌석에 타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차에 탄 모든 분들은 난 몰라요. 나는 이거 돈 모아갖고 비행기 이거 계산했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될까요? 항공료는 문제 안 돼요. 그 차 비용은 누가 냈냐 이거죠. 서로 뿜빠이 했는데요. 뭐 이게 더치페이예요. 죄송하지만 렌트 비용 10,000원인데 4명이라서 2,500원씩 냅니까? 아니잖아요. 한 명이 다 내잖아요. 그거 누가 냈느냐 이거 누가.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냥 누구한테 몰아준다? 복잡하죠. 어렵죠. 그냥 운전자한테 몰빵하십시오. 걔한테는 야, 너 차 기름값하고 차 빌리고 네가 다 해. 네가 면허 있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러고 나서
예, 나머지 밥값하고 이러는 거는 같이 공유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차 운행에 있어서만. 예. 그것도 오지랖 핀다고 내가 저기 기름값 계산할게 하고 카드 긁는 순간 그분은 이제 가는 겁니다. 예, 보상 못 받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공동 운행이 된다라는 거. 내가 피해자가 돼야 되는데 예, 렌트카 회사에서 빌려와 갖고 같이 공모해서 차를 운행하게 된 꼴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좀 억울하죠. 예, 같은 친구 사이였었는데 이렇게 타고 가다가 이렇게 좀 그래서 그 부모님들 운전자 부모님도 오시고 피해자 부모님도 와서 이렇게 같이 다 상담하고 같이 전략을 짜고 처리가 잘 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렌트카 사고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예, 정말 그 젊은 친구들이 꽃을 피워야 되는데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좀 이런 사망 사고는 이제 사고 사망 원인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고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요. 예, 하여튼 뭐 고인의 명복을 비고요. 저도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이유는 다른 분들도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되게 피해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예. 갑자기 무거워졌네요. 12월 1일입니다. 2025년 가족과 함께 보내시고 같이 가족과 같이 친구끼리 말고 가족들 어른들과 같이 여행 다니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여행하게 된다면 차량 운행에 관련해서는 면허가 있고 임차하는 그 친구한테 모든 걸 맡겨라. 자, 저는 최준용 손해배상사였고요. 이런 사고가 다시는 없기를 바라며 혹시나 이런 사고가 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제가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